천축승이 정화독에 스스로 중독될 때 그는 3일 밤낮은 지나야 깨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빠르게 이틀 밤낮이 지나자 천천히 깨어났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화독이 약한 것 같네. 틀림없이 해독법을 알아낼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주자류는 뛸 듯이 기뻐하며 1등 대사가 이미 절정곡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지체할 시간이 없군. 어서 가서 해독약을 제조해야겠네. 두 사람은 화한실을 나와 정화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는 곳으로 갔다. 일반적으로 독을 가진 것과 그걸 해독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곳에 있게 마련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막 정화숲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서 반짝이며 날아오는 게 있었다. 알고 보니 바위 뒤에 숨어있던 이막수가 천축승이 다가오는 걸 보고 다짜고짜 빙백은침을 날린 것이었다. 무공을 할 줄 모르는 천축승은 속수무책으로 가슴에 빙백은침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분노한 주자류가 이막수에게 달려들었고 맨손인 주자류는 이막수의 장검에 오른쪽 어깨를 찔려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주자류는 사숙의 죽음으로 몸에 난 상처보다 가슴이 더욱 찢어질 듯 아팠다. 이막수에 대한 증오가 끓어오를수록 칼에 찔린 고통은 둔감해졌다. 이막수는 주자류가 증오에 불타는 눈빛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미친 듯이 덤벼들자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이막수는 장검으로 몇 차례 공격을 퍼부은 후 몸을 돌려 달아났고 주자류는 고통과 슬픔에 울부짖으며 이막수의 뒤를 쫓았다. 그렇게 쫓고 쫓기며 대천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공손지는 이막수를 보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마침 잘 오셨소. 이 도장, 이쪽으로 오시오. 황용은 이막수를 반기는 공손지의 태도를 보고 대충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미략이 있음을 짐작했다. 그들이 서로 힘을 합치기 전에 막아야 했다. 과야 저 둘을 막아야 해. 그러나 양과는 천축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의욕이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이제 공손지가 절정단을 내놓든 내놓지 않든 상관없었다. 양과는 황용의 말을 듣고는 쓴웃음만 지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대충 상황을 파악한 야율제가 얼른 찢어진 어망을 집어들더니 한쪽 끝을 무도뉴에게 내밀었다. 도뉴, 이쪽을 잡으시오. 야율제와 무도뉴 그리고 무수문과 야율연 네 사람은 어망을 펼쳐 공손지와 이막수 사이를 가로막았다. 순식간에 대청하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구천척이 몇 차례 대추씨를 발사하자 그녀를 배신한 절정곡 제자 5명이 대추씨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그걸 보고 다른 절정곡 제자들이 구천척의 대추씨를 피해 다니느라 분주했고 그 때문에 더 이상 어망진을 펼칠 여유가 없었다. 공손지 또한 이리저리 대추씨를 피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도장 각자 여기를 빠져나가 조금 전 만났던 곳에서 봅시다.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좌우로 나뉘어 양과와 소용녀 곁을 지나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양과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막으려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그때 황용이 소리쳤다. 용낭자 공손지를 막아요. 그자에게 절정단이 있어요. 황용의 말에 소용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천축승이 죽은 이상 과의 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절정단밖에 없어. 소용녀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양과의 손을 뿌리치고 공손지를 향해 나르듯이 달려갔다. 그러자 양과가 그녀를 잡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게 내버려둬요. 저자에게 절정단이 있는데 어떻게 내버려둬요? 소용녀는 양과의 손을 뿌리치고 공손지의 뒤를 쫓았다. 양과도 하는 수 없이 소용녀를 따라갔다. 공손지와 이막수는 각기 서북쪽과 동북쪽을 향해 달렸다. 황용 일행도 양쪽으로 나뉘어 두 사람을 쫓았다. 소용녀 양과 정령 육무쌍 네 사람은 공손지의 뒤를 쫓고 무시부자, 주자류, 와남평 등 5명은 이막수의 뒤를 쫓았다. 야율제 남매와 곽부는 1등 대사와 황용 곁에 남아 구천척을 감시했다. 무시부자 일행 5명 중 주자류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탓에 더 이상 이막수를 뒤쫓기 힘들었다. 일행이 주자류의 상처를 싸매주느라 잠시 지체하는 사이 그만 이막수를 놓치고 말았다. 주자류가 이를 갈며 말했다. 저 악녀를 살려보내면 무슨 염치로 사숙의 시신을 보겠소? 일행은 정화숲을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이막수를 찾을 수는 없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무삼통이 굵은 막대기를 들고 사정없이 나무들을 후려쳤다.
공손지가 이막수에게 조금 전 만났던 곳에서 다시 보자고 했지요. 틀림없이 이막수는 해독약을 구하러 공손지를 찾아올 거예요. 주자류의 말에 무삼통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제 말이 맞네. 차라리 가서 공손지를 찾아보세. 일행은 다시 서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얼마 가지 않아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는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며 이리저리 옮겨다녔다. 일행은 밤새도록 소리를 따라 헤맸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어느새 날이 점차 밝아오고 있었다. 그때 계곡을 울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목소리가 매우 날카로워 어찌 들으면 새가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맞은편 절벽 위에서 누군가가 하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웃어대고 있었다. 바로 공손지였다. 절벽 밑은 끝을 알 수 없는 숲으로 어우러졌고 주변에는 높은 산봉우리가 질비했다. 절벽 꼭대기는 구름을 뚫기라도 할 것처럼 높기가 이를 데 없었다. 모퉁이를 돌아서 절벽 가까이 다가가니 저만치에서 양과와 소용녀, 정영과 육무쌍 등이 역시 고개를 쳐들고 공손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일행이 서 있는 곳과 공손지가 있는 곳 사이에는 좁은 돌다리가 놓여 있었다. 돌다리와 절벽 위는 온통 이끼로 덮여 있어 매우 미끄러워 보였다. 더구나 너무 좁아서 혼자서 몸을 돌리기도 힘들 것 같았다. 공손지가 자진해서 나오지 않는 한 힘으로 끌고 내려오기는 불가능했다. 그때 지켜보던 소용녀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검을 좀 빌려주세요. 소용녀는 무도녀와 와남평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가 싶더니 이미 두 사람의 검을 손에 들고 있었다. 무도녀와 와남평이 자신들의 검이 사라진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소용녀는 돌다리를 지나 공손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물러설 곳 없는 공손지는 소용녀가 다가오는 걸 보고 검을 휘둘러 돌다리 끝을 막아섰다. 죽고 싶소. 그러나 소용녀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제가 여기 온 건 결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면 무엇하러 왔소? 제발 절정단을 제게 주세요. 제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방금 양과라는 자를 남편이라 불렀소? 그래요, 우린 이미 결혼했어요. 그 말을 듣자 공손지는 분노와 질투로 이를 갈았다. 양과라는 자가 고통으로 땅바닥을 구르다 신음하며 죽는 모습을 내가 직접 봐야 속이 풀리겠소. 내 반드시 당신이 과부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리다. 공손지의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양과는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소용녀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돌다리가 너무나도 좁았다. 양과가 소용없으니 그만 돌아오라고 소용녀에게 외쳤다. 그런 양과를 보며 문득 공손지의 머릿속에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이 떠올랐다. 잘만 하면 충분히 빠져나가겠는데. 공손지는 소용녀를 인질로 잡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손지와 소용녀 사이의 거리는 반장이 채 되지 않았다. 생각 같아서는 한 발짝 다가가 소용녀를 잡아 인질로 삼고 싶었으나 그러기에는 지세가 너무 위험했다. 게다가 발밑이 워낙 미끄러워 만약 소용녀가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두 사람 모두 골짜기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고 절정곡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소용녀를 인질로 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보아하니 양과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별 볼 일 없을 것 같았다. 생각을 정리한 공손지는 손에 들고 있던 흑검과 금도를 맞부딪혔다. 그러자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다. 공손지가 조심하라며 큰 소리로 외치고는 그대로 소용녀를 향해 검을 찔렀다. 소용녀를 뒤로 후퇴시켜 돌다리를 건너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공손지가 모르는 게 있었으니 그건 소용녀 또한 양과처럼 석 달 전의 그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소용녀는 주백통에게 분심합격수를 배운 후 혼자서 옥녀소심검법을 사용할 수 있었다. 비록 내상으로 인해 내공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녀가 구사하는 옥녀소심검법은 공손지의 금도흑검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공손지가 검을 찔러오자 소용녀는 왼손에 들고 있던 검으로 공손지의 검을 막고 오른손의 검으로 반격했다. 공손지의 검과 도가 비록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기는 했지만 검은 검이요, 도는 도일 뿐이었다. 그에 반해 소용녀의 옥녀소심검법은 마치 두 명의 고수가 함께 공격하는 것과 같은 위력을 발했다.
공손지는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 소용녀의 무공을 대하고는 점차 후회가 되었다. 이렇게 무공이 강한 줄 알았다면 차라리 협조하는 방법을 택했을 것을. 다행히 소용녀가 공손지를 해칠 마음이 없었기에 겨우 공손지가 버티고 있을 뿐 이미 승부는 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이 한창 싸우고 있는데 1등 대사, 황용, 곽부, 야율제, 야유련 등이 도착했다. 모두들 위험한 절벽 위에서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손지와 무공을 겨뤄봤기에 곽부를 비롯한 사람들 모두 소용녀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졸였다. 그러나 1등 대사 양과 황용 그리고 주자류 4사람만은 소용녀의 무공이 훨씬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돌다리는 한 사람이 서기에도 매우 비좁았다. 공손지는 금도흑검으로 계속해서 살수를 전개했다. 소용녀는 쌍검을 종행으로 휘두르고 있기는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내공이 고갈되어 검의 위력이 떨어지고 있었다. 사실 소용녀가 공손지를 죽일 마음이 있었다면 이미 승부가 났겠지만 마음 약한 소용녀는 공손지에게 살수를 전개하지 못했다. 게다가 협소한 돌다리 때문에 월등히 뛰어난 경공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모두들 손에 땀을 쥐고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황용은 소용녀가 쌍검을 이용해 분심합격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 무공은 오직 주백통과 곽정만 할 줄 아는 것인데 소용녀가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 주백통이 전수해준 게 틀림없어 보였다. 원래는 매우 강한 위력을 발할 수 있는 무공이나 소용녀의 내상이 워낙 중하고 내공이 고갈된 상태인지라 힘이 부족해 쉽게 공손지를 이기지 못할 뿐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황용의 머리에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과야, 너와 내가 동시에 공손지에게 말을 걸어보자꾸나. 넌 어떻게든 저자를 위협하고 겁을 주어라. 난 듣기 좋은 말로 달래서 저자의 마음을 분산시켜야겠다. 양과는 황용의 제의에 쾌히 응하며 소리 높여 외쳤다. 공손지, 이막수가 당신을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더구나. 이번에는 황용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공손 어른, 제가 이미 9,000척을 죽였으니 안심하세요. 양과 역시 동시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막수는 당신을 못 찾아서 지금 화가 단단히 나 있다. 아니에요. 제가 이막수를 만났는데 당신이 정화독을 없애주기만 하면 당신에게 시집가겠다고 하던걸요. 모든 일이 잘 해결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 잘 지내는 게 피차 좋지 않아요? 전에 네가 죽인 유아가 귀신이 되어 널 찾아갈 거다. 앗, 유아가 네 뒤에 있다. 어서 뒤를 봐. 황용과 양과가 번갈아가며 소리를 질러대자 공손지는 기쁨과 공포가 엇갈리며 정신이 혼란스러워졌다. 물론 소용녀 역시 두 사람의 말을 듣긴 했지만 일단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분심합격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 상태인지라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손지는 그러잖아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터에 정신마저 산란해지니 곧 발을 헛디딜 것만 같았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지 못하겠느냐? 공손지, 당신 등 뒤에 머리를 풀어헤친 낭자가 대체 누구야?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채 혀를 쭉 빼고 있는데 끔찍하기도 하군. 손톱은 또 왜 저렇게 길어? 공손지, 당신 목을 잡으려 하고 있어. 떠들어대던 양과는 갑자기 기를 실어 큰 목소리로 외쳤다. 좋아, 어서 공손지의 목을 졸라. 공손지는 양과가 자신을 혼란시키기 위해 되는 대로 짓거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워낙 큰 소리로 외치니 저도 모르게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소용녀는 때를 놓치지 않고 장검을 휘둘러 공손지의 왼손 손목을 찔렀다. 그러자 공손지의 금도가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금도는 아침 햇살 아래 빛을 발하더니 절벽 밑 골짜기로 떨어졌다. 금도를 놓친 공손지는 공격은커녕 방어를 하기에도 힘겨워했다. 소용녀는 쌍검을 휘둘러 연거푸 공격을 퍼부었다. 공손지는 잠시 비틀거리는가 싶더니 오른손 손목마저 찔렸다. 결국 오른손에 들고 있던 흑검마저 골짜기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소용녀는 두 개의 검으로 공손지의 가슴과 아랫배를 겨냥한 채 말했다. 공손 어른, 절정단을 주시면 해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공손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날 해치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 말에 소용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안전을 보장할 테니 절 믿으세요. 일이 이렇게 되자 공손지도 우선 자기 목숨을 살리는 게 중요했지 이막수를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작은 자기병을 꺼내 소용녀에게 건네주었다. 절정단을 건네받은 소용녀는 기쁨과 비애가 교차했다. 나는 비록 머지않아 죽겠지만 절정단을 구했으니 관은 살릴 수 있겠구나. 절정단을 손에 넣은 소용녀는 돌다리를 건너 양과 일행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손에 병을 들고 선녀처럼 옷자락을 휘날리며 돌다리를 건너오자 일행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양과가 앞으로 나서서 그녀를 맞이했고 일행이 소용녀를 둘러쌌다. 소용녀는 병뚜껑을 열고 절정단 반알을 꺼내 양과에게 주었다. 그러나 양과는 약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용아, 괜찮은 거야?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숨을 한번 크게 내쉬어봐요. 소용녀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돌다리를 건너올 때부터 이미 단전의 기혈이 역행하면서 구토와 현기증을 느꼈다. 진기를 운기에 억지로 눌러보려 했으나 호흡을 고를 수가 없었다. 상태가 위중하다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다. 그래도 절정단을 구했으니 천만다행이었다. 양과가 그녀의 오른손을 잡으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괜찮은 거예요? 양과의 목소리는 걱정과 놀라움으로 떨렸다. 괜찮아요. 어서 절정단을 먹어요. 양과는 그녀가 주는 반알의 절정단을 받아들었다. 우리 두 사람의 목숨을 모두 구할 수 없는 바에야 이까짓 절정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당신이 곁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양과는 손에 든 절정단을 절벽 밑으로 던져버렸다. 그건 이 세상에서 양과의 체내에 쌓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양과의 행동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소용녀는 양과의 마음을 알고 참으로 비통하면서도 감격스러워 눈물이 났다. 그러나 조금 전 심한 혈투를 벌인 탓에 독이 발작을 일으키는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잠시 비틀거리던 소용녀는 기절하며 양과의 품으로 쓰러졌다. 그때 갑자기 왼쪽 산모퉁이에서 무삼통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결코 널 놓치지 않겠다. 그 소리에 모두들 고개를 돌려보니 공손지가 산비탈의 작은 오솔길을 따라 서쪽으로 달려가고 저쪽 산등성이 위에는 이막수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 이막수를 발견하고 쫓아갔는지 무삼통이 빠른 속도로 공손지의 뒤를 쫓고 있었지만 아직 거리가 멀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소리내어 웃으며 나타났다. 그는 어깨에 큰 나무 상자를 짊어진 백발의 노인 주백통이었다. 노안동, 저 여자 좀 잡아주세요. 황용의 말에 주백통은 신이 난 듯 대답했다. 좋아, 모두들 이 노안동의 실력을 잘 보라고. 주백통은 짊어졌던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러곤 뚜껑을 열고 양손으로 상자를 흔들자 그 속에서 벌떼가 날아오르더니 곧장 이막수를 향해 날아갔다. 공손지는 벌떼를 보더니 깜짝 놀라 더 이상 이막수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숲을 사이로 몸을 숨겼다. 이막수는 벌떼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걸 보고 달리 갈 곳이 없어 양과 일행이 있는 동쪽으로 피했다. 그러자 무시, 부자, 정령, 육무쌍 등이 각자 무기를 들고 이막수에게 다가갔다. 야율제가 소리쳤다. 사부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그만 벌떼를 불러들이시지요. 그 말에 주백통이 휘파람을 불어 벌떼를 거두어들이려 했다. 그러나 우쭐한 기분에 다소 흥분했던지 벌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았다. 벌떼는 여전히 이막수를 향해 날아갔다. 그걸 보고 양과는 낮은 목소리로 품에 안긴 소용녀를 흔들어 깨웠다. 그러자 소용녀가 천천히 눈을 떴다. 상황을 파악한 소용녀는 낮게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도 하며 벌떼를 불러들였다. 그러자 벌떼는 즉시 원을 그리며 이막수 주변을 빙빙 돌 뿐 더 이상 어지럽게 날아다니지 않았다. 사자 평생 나쁜 짓만 일삼더니 이제 좀 후회가 되시나요? 그 말에 이막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절정단은 저 절벽 밑에 있어요. 왜 천축승을 죽였나요? 만약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가 양과와 나는 물론 사자의 독도 치료해 주었을 텐데. 소용녀의 말을 듣고 이막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빙백은 침으로 천축승을 죽인 게 결국 자기 자신까지 죽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무씨 부자 정령 육무상 등이 사방에서 이막수를 애워쌌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이막수는 마음이 다급해졌다. 황용 양과 소용녀 등과는 1대1로 싸워도 이길 자신이 없는데 저들이 한꺼번에 덤빈다면 결과는 뻔했다. 그러나 달리 빠져나갈 방법도 없었다. 이막수는 뭔가 결심한 듯 소용녀에게 말했다. 3회 고묘파 제자인 나를 설마 다른 사람 손에 죽게 놔두진 않겠지? 이막수는 장검의 끝을 자신의 가슴으로 향하게 한 채 손잡이를 소용녀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조용히 고개를 내저었다. 지금 와서 사자를 죽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때 무삼통이 소리쳤다. 이막수, 육전원과 하원군의 시체를 어떻게 했느냐? 이막수는 갑자기 육전원과 하원군의 이름을 듣자 얼굴이 굳어지며 눈에 살기가 돋았다. 그녀의 얼굴 근육이 부르르 떨렸다. 둘 다 불에 태워서 가루를 만들었지. 그리고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하나는 화산 정상에 또 하나는 동해바다에 뿌렸다. 이막수가 이를 갈며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귀기가 서린 듯 음침했다. 모두들 그녀의 뿌리 깊은 한과 증오에 새삼 가슴이 서늘해졌다. 이번에는 육무상이 원한에 찬 얼굴로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용낭자는 마음이 착해서 차마 널 죽이지 못하지만 난 달라. 내 오늘 반드시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갚아야겠다. 무씨 형제도 앞으로 나서며 동시에 말했다. 넌 우리 어머니를 죽인 원수다. 남들이 모두 널 용서한다 해도 우린 결코 용서 못해. 이막수는 여기저기에서 원한에 사무친 소리가 들리자 다소 기가 꺾이는 듯했다. 나는 평생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지. 그런데 날 죽이고 싶은 사람은 많겠지만 내 목숨은 하나뿐인데 어쩌지? 그러니 한번 죽어 끝내게 된 걸 다행인 줄 알아라. 육무상과 무수문이 각기 칼과 검을 들고 앞으로 나섰다. 두 사람을 노려보던 이막수가 갑자기 손목에 힘을 주고 흔들자 손에 들고 있던 장검이 두동강 났다. 이막수의 입가에 비웃음이 감돌았다. 자신의 장검을 부러뜨린 이막수는 양손을 등 뒤로 돌려 뒷짐을 졌다. 반격하지 않을 테니 마음대로 하라는 태도였다. 바로 그때 동쪽에서 검은 연기와 화염이 크게 일었다. 그걸 보고 황용이 외쳤다. 이런 불이 난 모양이군. 이자를 죽이는 건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가서 사숙의 시체를 찾아야 해요. 그 말에 주자류가 다가와 일양지법으로 이막수의 혈도를 3군데 찍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공손낭자의 시체도 찾아야 해요. 정령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무씨 형제가 이막수를 맞고 일행은 불이 난 쪽을 향해 달렸다. 양과 소용녀, 황용, 1등 대사 등이 가장 뒤에서 천천히 뒤를 따랐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남녀의 비명소리, 건물 무너지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